매거진 망고스의 모연입니다. 오늘은요 제 몸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. 몸매 관리 어떻게 하냐고. 지금 저는 30대 후반이고요.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, 그리고 직장맘이에요. 사실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. 그쵸? 그 몸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. 그런데 저는 되게 열심히 제 몸매를 관리한답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의 비법을 생각해봤어요. 제 몸매 관리의 비결이 뭘까? 그래서 5가지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. 제가 좀 감기가 걸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천천히 좋은 얘기들 하려고 이렇게 티까지 만들어 왔답니다. 그럼 티 마시면서 오늘 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 스타트! 첫 번째는요, 저 운동 되게 열심히 해요. 네, 일주일에 3번은 꼭 운동을 한답니다. 4번 할 때도 있고요. 사실 2번 할 때도 있어요. 근데 하여튼 3번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.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날씬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답니다. 저희 부모님도 날씬하시고요.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심지어는 임신했을 때 뭐 제가 나름 관리를 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뚱뚱하거나 통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, 이게 30대가 넘고 그리고 출산을 2번을 하니까 몸매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. 네, 그냥 마르고 날씬하다고 예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일단 배가죽이 굉장히 탄력이 없고, 이게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느낌 있죠. 뭔가 그 지방이며 살이며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느낌. 그리고 엉덩이가 처지고요. 그리고 3번째로는 또 뭐였죠? 제가 하체가 좀 튼튼한 편이에요. 튼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둘째를 낳고 이렇게 좀 몸이 힘들고 이러니까 그 다리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빠져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청바지 같은 걸 입었을 때 맵시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죠. 그래서 작년 2017년 1월부터 결심을 하고, 나는 이제 일주일에 3번 운동을 꼭 해야지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이제 벌써 2018년 11월이니까 2년이 거의 다 돼가죠.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은요, 일주일에 1번은 이제 펌프라고 해서 이렇게, 그리고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많이 다니는데, 이게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좀 정말 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은 이렇게 따로 코스 같은 게 없잖아요. 근데 여기 독일, 유럽은 이제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요, 다행히. 그래서 제가 가는 곳도 이제 오전에 가면 여러 가지의 코스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1번은 근력 운동을 하고요. 1시간 정도 진행이 돼요. 그리고 2번은 이제 뭐라고 하나요?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합쳐진 그런 운동 코스를 2가지 듣는답니다. 그래서 이제 제 나이가 되면 물론 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근데 만약에 저처럼 좀 날씬한 체형을 가지신 분이라면 지금 그냥 날씬하다고 다 예쁜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까 근육 운동을 꼭 해서 내 몸을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요. 그리고 옷 맵시도 안 나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그렇게 근력 운동 1번,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합쳐진 그런 코스를 2가지 듣는답니다. 그리고요, 지금 생각하면요, 일주일에 3번 운동 어떻게 해요? 그렇게 생각해요. 전 시간이 없어요, 게을러요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저도 되게 바빠요, 사실. 네, 저도 되게 바빠요. 왜냐면 아이 둘의 엄마이기도 하고, 또 제가 승무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비행도 가야 되고, 그리고 비행 가기 전날엔 또 다 이렇게 집안을 다 해놔야 돼요. 장도 봐놔야 되고, 음식도 해놔야 되고.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는 또 애들이 또 저를 보고 엄청 좋아하죠. 오랜만에 또 저를 보니까. 그래서 저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,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1번도 하기 힘든 운동을 3번이나 할 수 있지? 라고 생각했는데, 이게요, 하다 보면 돼요.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면, 그러니까 밤에 하든 아침 일찍 하던 어떻게 하든 시간은 만들어지더라고요. 내가 의지만 있으면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첫째 1-2달은 힘드실 수 있어요.
근데 이게 내 몸에 익어서 내가 일주일에 3번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일정 기간, 실천한 기간이 지나면 이게 습관으로 돼서 운동을 안 하잖아요. 그럼 몸이 굉장히 뻐근하고요. 심지어 기분도 나빠져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경지까지 도달했답니다. 이렇게 운동을 못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비행을 너무 가야 된다. 비행을 자주 가야 된다. 아니면 아이가 아파서 집에 있다. 이러면 막 화가 나요. 운동을 못 가서.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지에 오르시길 바래요. 그런 경지에 오르시고 운동 꼭 하세요. 일주일에 적어도 2번. 더 많으면 좋고요.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제 몸매의 비결이랍니다. 네, 제 몸매의 2번째 비결은요. 운동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. 식습관이 더 중요하답니다. 그럼요. 근데 사실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. 근데 이 먹고 싶은 게 변했어요.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와 비슷하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제 습관, 제 입맛이 변했어요. 일단 저는 3끼 다 먹고요. 3끼 안 먹으면 한 끼라도 걸으면 저는 화가 나요. 배고파서. 그래서 3끼 다 먹고 그리고 저는 플렉스테리아예요. 플렉스테리아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지테리안은 아니에요. 베지테리안이 아니지만 저는 플렉스테리아. 그러니까 제가 뭐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뭐 제가 뭐 이제 밖에서 뭘 먹거나 그러면 굳이 고기 있는 건 먹지 않아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초대를 받았어요. 거기 고기가 있어요. 그럼 그냥 먹어요. 아니면 레스토랑에 갔는데 여긴 정말 고기가 유명하대요. 좋은 고기만 있대요. 그럼 또 먹어요. 맛있으니까요, 그쵸? 그래서 이제 그 베지테리안, 이제 플렉스테리안 이런 게 저의 배경인데, 그러니까 그런 식습관을 하면 고기를 안 먹는 대신에 다른 걸 더 많이 먹겠죠. 그럼 배가 고프기도 하고 영양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니까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 대신에 야채 많이 먹고요. 그 다음에 뭐 과일도 많이 먹고요. 그리고 이렇게 곡물을 먹을 때 이제 저는 또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독일의 그 통밀빵이 굉장히 유명하고 건강하거든요. 그래서 통밀빵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퀴노아라든지 그렇게 조금 아니면 밥을 먹어도 잡곡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식습관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3번은 꼭 먹지만 그거를 최대한 건강한 걸로 먹으려고 노력해요. 그러니까 아침에는 뮤슬리 먹고요. 요거트랑 뮤슬리 먹고 점심 때는 가볍게 베지테리안 식단을 하고 그리고 3번째 뭐 저녁에도 이제 만약에 한식을 하면 다 이제 고기 안 들어간 한식을 먹고 그렇게 하죠. 네, 반찬들 만들 때도 다 야채로만 만들어요. 대신 베지테리안을 하실 때는 꼭 그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꼭 보셔야 돼요. 왜냐면 단백질이 떨어지면 이제 단백질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식생활에 불균형이 와서 내 건강에 해를 미칠 수도 있으니까 네, 뭐 두부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. 그리고 뭐 가끔씩 뭐 그 닭고기 가슴살 먹어주시면 좋죠. 그래서 여러분의 식습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아주 그냥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 많이 드세요. 몸에 좋습니다. 네, 3번째 제 팁입니다. 3번째 팁은요. 저는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요가를 해요. 저는 사실 한 10년 전에 요가 선생님이 되는 코스를 밟기도 했어요. 인도에서 이제 델리 근처에 가서 한 달 동안, 한 달이었나 6주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요가 선생님이기도 한데요. 사실 제가 요가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취되어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제 몸에 좋고 제 마음 안정에 좋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막 열렬하게 하진 않거든요. 아무튼 뭐 그건 상관없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 운동을 하고 나머지 하루, 일주일에 하루는 뭐 1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요가를 한답니다. 근데 다이어트 요가는 아니에요. 다이어트 요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요가로 다이어트를 한다는지 그런 게 한국에는 많잖아요, 마케팅이. 근데 저는 네, 그거에 대해서 사실 반대고요. 반대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돼요. 요가로 어떻게 살을 빼나.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1번 요가를 하고 그리고 요가가 왜 중요하냐면요. 요가를 통해서 이제 내 몸이 그 플렉시블, 유연성 되는 거가 이제 계속
그러니까 더 유연하게 되던지 아니면 내 몸이 지금 어느 정도 유연한 상태라면 그 유연한 상태를 더 이렇게 지켜주죠. 또 이런 말이 있어요. 몸이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. 그러면 그 건강하다는 뜻,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다 아니면 몸이 젊다라는 거는요, 근육이 많은 게 아니라, 물론 근육도 중요하긴 하지만요, 근육이 많다기보다는 내 몸이 얼마나 유연한가에 따라서 그 몸 자체가 얼마나 젊은지 늙은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해요.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뻣뻣해지고 굳어져요. 그쵸? 근데 내가 이거를 요가를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그러면 몸이 더 유연해지겠죠. 아니면 최소한 나빠지진 않겠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근력을 키우다 보니까 이 스트레칭을 안 해주면 그 근육이요, 약간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더 많이 생겨서 몸이 더 약간 몸이 뭐라고 그러죠? 몸의 유연성이 더 나빠지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스트레칭을 안 한 상태에서 등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. 그러면은 등이 약간 굽은 상태에서 이렇게 근육이 막 생겨요. 네,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, 시간이 많을 때는 1시간 잡고 요가 하고요.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 10분이라도 정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스트레칭을 해준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요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굳이 뭐 사실 거 없어요.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. 요가 코스 같은 거, 그죠? 요가 이렇게 어떻게 뭐 10분 요가, 15분 요가, 1시간 요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몸에 맞는 거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내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세요. 이게 제 3번째 팁입니다. 네, 4번째. 규칙적인 생활이 좋아요. 규칙적인 생활 중요합니다. 일찍 자고, 일찍 일어나고, 그리고 3끼 다 먹고, 중요해요. 네, 저는 사실 승무원이라 그거를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, 제가 이제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으로 비행을 갔을 때 그게 가능하다면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꼭 노력을 해요. 일단 저는요, 새벽 5시에 일어나요. 왜냐면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러는데 정말 낮에는 좀 시간이 없거든요. 또 애들도 있고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5시에 일어나고요. 저녁에는 아무리 늦어도 11시엔 자요. 보통 그러니까 10시에서 11시에 제가 침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5시에 일어나면요, 졸려요. 10시에. 그럼 자요. 네, 자면 되고. 그리고 또 일찍 자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? 왜냐면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 내 신진대사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대요. 근데 다들 요즘에 늦게 주무시죠? 보통은 12시, 1시 그렇게 주무시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. 대부분의 분들은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, 제가. 왜냐면 너무 모든 게 조금 늦게 끝나잖아요. 한국에서는 뭐 직장에서 늦게 오고 뭐 야식도 하고. 근데 최대한 그러니까 너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신 분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뭘 하시고요. 중요한 것들. 그리고 저녁에는 빨리 주무세요. 그게 내 건강에 그리고 시간 매니지먼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답니다. 그리고 드시는 것도 아침, 점심, 저녁 꼭 드세요. 그게 몸에 좋아요. 바쁘셔서 아침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러다 보면 뭐 나중에 폭식하게 되고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잖아요. 그래서 네, 규칙적인 생활 꼭 하시면서 건강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 5번째입니다. 5번째는 항상 바쁘게 살자예요. 네, 저는 조금 이제 좀 컴다운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저는 되게 바빠요. 항상 되게 바빠요. 일단 운동하죠.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뭐 굉장히 뭐 이것저것 바빠요. 근데 그 바쁜 생활 습관이 제가 제 몸매를 유지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.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바쁘다 보면요, 몸을 많이 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칼로리 소모도 되고, 그리고 또 바쁘면요, 이 몸만 바쁜 게 아니라 머리도 바빠요. 근데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모가 되는 거 아시죠? 네.
그리고 일단 바쁘면 여기저기 막 운동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, 바쁜 생활이요, 내 생활에 약간 탄력을 주는 것 같아요. 내 생활이 내가 바쁘면 내 이렇게 스케줄이 약간 바빠지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살고 열심히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정말 바쁘신 분들이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뭐 직장맘이든 아니면 직장 아빠든 아니면 학생이든 내가 자세히 보면요, 내가 이렇게 생산성 없게 쓰는 시간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시간들, 정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제일 그렇죠. 스마트폰 정말 이거 하나 뭐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막 몇 시간 가잖아요. 그런 시간들 좀 줄여서 내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, 내가 그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나를 바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최대한 바쁘게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해보고,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은 그렇게 사세요. 그래서 그런 바쁜 그렇게 나의 일과를 만들어서 저는 또 제 몸매를 관리하기도 한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5가지 제 몸매 관리 비결을 말씀드렸어요. 지금 저같이 30대 후반 아니면 뭐 30대 중반 아니면 20대, 하여튼 그 이제 몸매 관리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 쓰시잖아요. 근데 지금 저처럼 30대면은 더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몸매도 몸매지만 이제 저희가 점점 노화로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몸을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고 좋은 식습관을 안 하면 이제 몸이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. 그쵸? 예전 같지 않아요.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식습관 좋죠? 운동하죠? 이러니까 정말 오히려 20대 때보다 더 활기차고 더 힘도 세고 더 긍정적이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. 사실 처음에 힘드실 수 있거든요. 힘드실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. 습관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우러나오게 된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 5가지 뭐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셔가지고 다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좋은 몸매, 예쁜 몸매로 관리하시기 바랄게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비디오에서 볼게요.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. 제 비디오가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!